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하보TV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2022년도에 오늘 첫 방송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달려가시죠. 그래서 올 한 해 미국 시장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토픽 종목으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요, 진검승부의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많이 힘든 그리고 우여곡절이 뭐 약간의 어떤 노이즈가 많은 시장이었는데요. 올해는 더 심할 겁니다. 그게 연초부터 장에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호랑이띠 이 해인데요.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진검승부의 한 해가 되는 그만큼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 쌓은 실력을 가지고 결국은 내 계좌의 수익률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전 투자 키워드는요. 실적과 변동성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잘 대응하면 올 한 해도 무사히 수익 낼 수 있는 장이 됩니다. 왜냐면요. 시장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그 왜냐면에 대한 답은 제가 이어서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유럽의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1900년대에 굉장히 많은 실적을 올렸고요. 그리고 많은 저서와 이런 이론들을 많이 이제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이론 중에서 달걀 모형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금리와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이 사이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을 이제 올해 한 해를 빗대어 본다면은 여기 금리 상승의 초입단계입니다. 이 금리 상승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FOMC에서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죠. 점도표상에서 올해 3번, 그리고 내년에도 3번, 뭐 이렇게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예고를 하고들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가능성이 작년보다 훨씬 높아졌고요. 올가에서는 올 3월달 내지 5월달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70% 내지 80%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자, 그럼 제로금리 상태에서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금리 상승 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따르면은 기다린다입니다. 즉 주식을 보유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일본의 우라카미 구니오라는 사람이 주식시장 4개라는 이론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도 1990년대에 굉장히 전설적인 투자자였고요. 이 주식시장 4개가 굉장히 유명한 이런 이론이고요.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요. 장세를요. 네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로 이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2020년도 재작년에 시장에서 그리고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금융장세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다들 이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금융장세는 원래 돈빨로 올라가는 아주 강한 장세입니다. 그리고 초보자든 실력자든 누구든 웬만한 종목들 다 잡으면요 실적 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바로 금융장세입니다. 하지만 금융장세가 끝이 나면 이미 작년에 금융장세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은 금리 인상과 동시에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장세로 이어가는 금융 장세는 끝나고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 초기 그리고 실적 상승, 실적 장세가 되어 있고요. 실적 장세는 주가가 상승합니다. 금리는 상승을 하지만 가파르지 않고요. 일단 금리 상승이 시작이 될 것이고 실적은 여전히 올라가고 그러면 주가는 상승할 겁니다. 그렇지만 금융 장세만큼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데 라고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여기서 한 가지 가져올 강아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제 강아지 이론이 또 유명한 이론인데요. 핵심은 뭐냐면요. 강아지와 주인이 산책을 할 때 강아지는 주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왔다리 갔다리 가까웠다 멀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출발할 때는 집에서 같이 출발하고 다시 산책이 끝나고 돌아갈 때도 같이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적지는 같은데 그 과정에 진행하는 과정에는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성장은 쭉 가는데 그 과정에 주가는 강아지처럼 왔다리 갔다리 주인과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마치 주식시장과 주가와 같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도달하는 점은 같습니다. 즉 기업의 성장과 주가는 같이 동행한다는 것이죠. 다만 그 과정에 변동성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강아지 이론이고요. 이 강아지 이론에 아주 중요한 어떤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철학이라는 것을 투자 철학을 강아지 이론의 투자 철학을 바로 적용하고 이 효과를 보는 장세가 바로 실적 장세고 그것이 바로 올해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요. 가치주, 자, 금리가 인상되면은 가치주가 간다. 성장주는 끝났다. 이런 단순 논리를 펴는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옛날 방식이고요. 그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실적, 즉 EPS가 확장되는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이란 건요. 어떤 기업에 실적이 많이 잘 나왔어요. 근데 어떨 때는 실적이 잘 나왔다고 발표했는데 주가가 빠질 때도 있죠. 그리고 어떨 때는 주가가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거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물론 그 이전에 그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을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갸우뚱 그래서 주가가 안 올랐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보다는 실적 발표한 뒤에 향후에 실적이 더 올라갈 건지 말 건지 그것이 투자자들한테는 더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적 지금까지 좋았던 건 오케이. 근데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있으면 주가는 그때부터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주가가 실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뭐 향후에는 좀 실적이 좀 미진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예상이 된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빠집니다. 그럼 주가도 같이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적의 확장 그리고 지속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컨셉은 이렇게 잡고 가시면 돼요. 실적 확장 기업의 선별적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큰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요. 시장의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피할 수가 없겠죠. 주식 투자를 계속 한다면. 그렇다면 피할 수 없으면 이용하자가 바로 컨셉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이제 토픽 종목을 넘어가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으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랑 같이 함께 하시죠. 네, 귀엽죠? 같이 주먹 불 건지고 같이 가시죠. 예, 투자 아이디어는요. 첫 번째, 전기차 시장 확대에 있습니다. 토픽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2020년도에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50%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올해도 테슬라가 갈 거냐라는 건 의문이죠. 벌써 1000슬라 넘었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른 것은 절대적인 가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판단하냐면요. 사업의 확장성입니다. 실적의 확장성이고요. 자, 투자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왜 또 사야 되냐? 생산량 확대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생산량 확대는 지금 전기차가 모델 3, 모델 Y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장의 딜리버리가 가장 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2020년도는요. 한 해 동안 49만 9천 대를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도에는요. 93만 6천 대를 팔았어요. 1년 만에 87.5%나 성장을 했어요. 무서운 속도죠. 그래서 2022년도에 예상되는 것은 170만 대 전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테슬라 공장을 신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축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가 중국이고요. 중국 상하이 공장이 작년에 거의 89만 대를 생산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거의 100만 대 이상 지금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몬트 공장에서는 약 50만 대, 그리고 새로 만들고 있는 기가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는 약 50만 대, 20만 대에서 50만 대 정도 되겠죠. 이제 생산을 1월 중하순경부터 이제 생산을 시작한다고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두고 볼 일이죠. 예, 거기에서도 이제 실적이 더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 기가베를도 거의 지금 공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허가만 떨어지면 바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개 합쳐서 러프하게 50만 대 잡더라도 약 200만 대. 그래서 거기서 조금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170만 대, 약 90% 정도 증가가 예상돼요. 그러면은 실적도 따라서 움직이겠죠. 테슬라의 이 영업이익률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량이 90%가 증가하게 된다면 실적도 못지않게 증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테슬라 투자 이후 두 번째, 세미트럭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그 음료 회사 코카콜라였던가요? 이제 콜라 회사에 세미트럭을 이제 계약해서 딜리버리 하는 걸로 이제 1월 달에 이제 예상된다고 그러고요. 이미 그 골든 브릿지에서 세미트럭이 시험 테스트 되는 거 주행하는 것을 관찰됐던 게 그저께 어떤 뉴스상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미트럭이 양산되면 이것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전기 트럭은 지금까지 없어요. 그 다음에 FSD 점퍼,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지금 시점대가 계속 딜리버리 되고 있는데요. 릴리즈 되고 있는데 11 버전이 일론 머스크가 1월 달에 약 2주 이후에 릴리즈 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예, 요거는 기술적인 얘기는 제가 다음에 테슬라 특집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가격 인상도 2,000달러나 가격 인상을 했죠. 그리고 에너지 사업, 파워팩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대용량 ESS라고 하는데요. 이 큰 배터리 어떤 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십 기가와트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에는요, 이 파워팩은 그 규모가요, 한 도시의 전원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정도로 굉장히 크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지금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 에너지 사업 파워팩 부분에서 실적이 가시화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4680 배터리도 곧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4680 배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원가 절감, 그리고 원가 절감에 따라서 이 수익률도 올라갈 뿐더러 저가 전기차가 출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2만 달러, 2만 5천 달러의 어떤 전기차 모델 A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출시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의 게임은 테슬라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 아이디어 두 번째입니다. 반도체 업종 실적 확장 직속입니다. 작년에도 반도체는 아주 핫한 업종이었죠. 그런데요, 조금의 격차가 있습니다. 작년에 핫했던 거는 엔비디아와 뭐 AMD 그런 회사였고요. 올해는요, 저는 TSMC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 TSMC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요, 몇 가지겠는데요. 첫 번째, 미국, 유럽, 일본 생산 공장을 신축합니다. 작년에 각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 수장들을 불러갖고 회의를 하면서 뉴스에 나와 있었죠. 미국의 공장을 세워라. 그래서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해라 라고 거의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반도체 대기업들은 미국의 공장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땅 계약을 했다던가요. 그래서 생산 공장 신축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TSMC는요, 이미 공장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그리고 일본에도 생산 공장 신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공장을 신축하면 더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실적입니다. 실적은 어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좋았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상승, 매출 총이익 상승, EPS 상승. 네, 이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인데요. TSMC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이 지금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지지난 2분기, 3분기 지금 탁 꺾어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도 올라가기 시작했죠. 좋았지만 더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추세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률은 지금 51%입니다. 원가 빼고 팔아서 반도체 팔아서 원가 빼고 51%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어마무시하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직원들 월급 다 주고요. 판관비 다 빼고 그래도 남는 돈이 41%입니다. 정말 많이 남기는 회사죠. 돈 정말 잘 버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 EPS요. 예상 EPS가 지금 점프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월가 컨센서스가 지금 EPS가 엄청나게 뛰어있 거라는 게 지금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PER은 29배.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죠. 그래서 자산 부채 비율도 1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고정 금리는 해야 되는 그 이자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죠. 근데 실적은 굉장히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았는데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질 거면 주가가 오른다는 거죠. 바로 여기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의 흐름은 바로 차트로 한번 보시죠. 주가의 흐름은요, 바로 현재 주가가 어디에 있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추세 월봉 차트를 보시는데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일봉 차트를 좀 더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선을 긋고 있죠. 자, 작년 2월 달인가요? 1월 달인가요? 작년 2월 달에 꼭지 한번 치고요. 1년 내도록 옆으로 키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거냐면요. 박스권이라는 거죠. 거의 1년 동안 박스권에서 갇혀서 횡보, 기간 조정을 줬어요.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응집됐던 힘이요. 언제 발휘되냐면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입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 잘 보이시죠? 올해 주가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급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을 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박스권 돌파, 즉 박스권 돌파 그러면은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권 돌파 이론이 생각나죠.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권 돌파 이론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신빙성이 높습니다. 신뢰성이 높아요. 이 기법 하나만 가지고도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는 걸 정말 보장할 수 있습니다. 뭐 복잡한 기술 다 필요 없어요. 많이 알면 좋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게 저는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권 이론이 이 미국 주식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이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걸 증명하는 게요. 엔비디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엔비디아 관심 많으시고 주가 부럽게 많이 올라간 거 기억나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때입니다. 작년이었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8, 9월달 꼭지 치고 5월달까지 작년 5월달까지 박스권이었습니다. 거의 7, 800일 박스권이었죠.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순간 돌파하고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는 실패했고요. 돌파하고 지지하고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나요? 이만큼 올라갔죠.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사용되는 이론이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권 돌파 이론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다음으로 지금 TSMC도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그려볼게요. 보이시죠?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권 돌파 이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의 흐름과 위치를 살펴봤을 때 TSMC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요약하면요. 철저하게 실적 확대 기업만 투자를 하라. 그리고 두 번째, 뇌동매매 금지. 자, 빠진다고 해갖고 겁나서 던지지 마시고요.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더 올라가겠구나 하고 따라잡지 마십시오. 내려갈 때 적절히 분할 매수하시고요. 올라갈 때 적절히 분할 매도하시고, 그리고 박스권 이뤘다가 하반기에 박스권 돌파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면은 그때는 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할 때는 해지 하세요. 발음이 좀 셌습니다. 자, 변동성이 심하니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는 해지를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좋아하시는 인버스, 곱버스, 미국 ETF에도 3배수까지도 있습니다. SQQQ, QID 그런 인버스 ETF를 가지고 해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는 해지이기 때문에 많이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한 10% 내지 20% 많으면 그것도 20%좀 불안해요. 한 10% 정도 가지고 장이 좀 꺾어질 것 같다 그랬을 때 매수하셔서 해지를 하시고요. 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금도 해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들쭉날쭉할 때는 일정 부분 해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장이 다시 올라가는 시점 예상은 3분기 정도 예상이 돼요. 3분기 중간이나 그 후반 정도요. 왜냐하면 올해는 폴리티컬 사이클입니다. 즉 미국 바이든 정부의 2년 차입니다. 임기 2년 차에는 시장이 좀 재미가 없었던 게 과거 이력에서 나와요. 그렇지만 4, 4분기에는 항상 많이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더 드릴게요. 아무튼 불안할 때는 해지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불안한 뇌동매매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예방 백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메인은 철저하게 실적 확대 기업만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오늘은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됐는데요. 그래도 올 한 해를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시간이 약간 오버돼도 좀 해봤습니다. 네, 올 한 해도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